적어도 설거지는 시킬 수 있으니까 다행이에요. 친구들한테 우리 새언니가 고졸이라고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고등학교만 나온 사람이 이런 어려운 책을 이해나 할 수 있을까요? 가난 때문에 대학을 포기하고 독학으로 성공한 여자. 그녀는 모두가 부러워하는 명문가 집안의 며느리가 되지만 고졸이라는 이유만으로 벌레만도 못한 취급을 받습니다. 제가 영어를 못 알아들을 거라 확신하고 바로 옆에 세워둔 채 웃으며 잔인한 말을 내뱉는 시어머니와 시누이. 그들의 위선과 거짓을 알게 된 순간 저는 더 이상 착한 며느리로 살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가장 밑바닥이라 무시했던 새언니의 반격이 시작되자 명문대 교수라던 시누이의 모든 것이 거짓으로 드러나는데 과연 이 위선자들의 마지막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적어도 설거지는 시킬 수 있으니까 다행이에요. 제 바로 옆에서 하지만 제가 결코 넘을 수 없는 벽 저편의 언어로 시누이 강지민이 말했습니다. 친구들한테 우리 형수가 고등학교만 나왔다고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날카로운 사기 그릇이 부딪히는 소리보다 더 차갑게 그 한마디가 제 심장에 박혔습니다. 그 순간 제 결혼 생활을 송두리째 흔들 잔인한 위선의 서막이 올랐음을 직감했습니다. 남편 강지훈을 만나기 전까지 제 삶에 학력이라는 그림자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가질 수 없는 사치에 가까웠죠.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세상에 홀로 던져진 제게 대학은 꿈꿀 수조차 없는 머나먼 이야기였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장이 제가 가진 세상의 전부였고 살아남기 위해 곧바로 사회에 뛰어들어야 했습니다. 작은 공장의 격리부터 식당 아르바이트까지 닥치는 대로 일하며 밤에는 낡은 컴퓨터 앞에 앉아 독학으로 코딩을 배웠습니다. 잠을 줄여가며 온라인 강의를 듣고 달아빠진 원서를 뒤적이며 미래를 그렸습니다. 그렇게 25 모든 것을 걸고 작은 정보기술 회사를 차렸을 때의 두려움과 설렘을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해외 고객과 소통해야 하는 일이 늘어나면서부터는 밤마다 화상통화로 영어를 익혔습니다. 그렇게 앞만 보고 달려온 제게 명문대를 나온 강지호는 따스한 빛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제가 어느 대학을 나왔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가 어떤 밤을 새워 지금의 회사를 일구었는지를 물었고 제 손에 박인 굳은 살을 안타까워하며 존중해 주었습니다. 그의 따뜻함에 기대어 결혼을 결심했을 때 저는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가족을 만나는 순간 행복의 정점에서 보이지 않는 유리벽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고풍스러운 가구와 값비싼 그림이 걸린 그의 집은 저와는 어울리지 않는 세계처럼 느껴졌습니다. 첫 만남에서 시어머니가 될 박 여사께서는 위아래로 저를 훑어보시더니 제 눈을 똑바로 보며 물으셨습니다. 서아 씨는 어느 대학 나왔지? 강지훈이 미처 말하지 못했던 모양입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순간 박 여사의 얼굴에서 온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싸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옆에 앉아있던 강지민의 입가에는 노골적인 경멸이 스쳤죠. 어머, 새언니 고졸이시라고요? 그날 이후 그들의 세상에서 저는 이름 대신 고졸이라는 주운 글씨로 불리는 듯 했습니다. 그들은 저를 평가하고 재단하고 그들만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존재로 낙인 찍었습니다. 사랑만으로 넘을 수 없는 거대한 벽이 바로 그곳에 있었습니다. 결혼 후 첫 가족 모임은 시할아버지의 제삿날이었습니다. 엄숙하고 고요한 분위기 속에서 저는 새 식구로서 당연히 부엌일을 도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조심스럽게 부엌으로 들어가자 박 여사께서는 질색하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다, 서아야. 넌 이런 일에 익숙하지 않을 테니 그냥 거실에 앉아 있어. 지민이랑 나랑 하면 돼.
처음에는 저를 배려해 주시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거실로 나와 강지훈과 시아버지 강 회장님과 어색한 대화를 나누는 동안 부엌에서는 두런두런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알아들을 수 없는 속삭임이었지만 이내 익숙한 언어가 제 귀를 파고들었습니다. 영어였습니다. 해외 사업을 하며 피땀 흘려 익힌 언어. 그들은 제가 그 그림자 대화의 의미를 전혀 알아채지 못할 것이라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쟤는 고졸이야. 우리 아들이 어쩌다 저런 애랑 결혼했는지 믿을 수가 없어. 박 여사의 목소리였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온몸의 피가 발끝으로 쏠리는 기분이었습니다. 강지민이 경쾌하게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도 모를걸요? 표정 보니까 우리가 자기 칭찬이라도 하는 줄 아나 봐요. 어차피 멍청해 보이는데.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눈앞에 두고 투명 인간 취급하며 모욕적인 언사를 쏟아냈습니다. 제 옷차림부터 말투, 심지어는 제가 가져온 과일 바구니의 가격까지 조롱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내 친구들에게 새언니가 고졸이라고 말하기 정말 창피해요. 강지민의 한숨 섞인 목소리가 비수처럼 날아와 박혔습니다. 강지우는 아무것도 모른 채 아버지와 정치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저는 홀로 그 모든 언어의 폭력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옆에서 곤히 잠든 강지훈의 얼굴을 보며 수없이 망설였습니다. 이 끔찍한 진실을 남편에게 말해야 할까? 하지만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되면 그가 얼마나 상처받을지, 그리고 이제 막 시작된 결혼 생활이 어떤 파국을 맞을지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저 이 모든 것이 악몽이기를 바라며 눈을 감을 뿐이었습니다. 제 생일이 다가왔을 때 박 여사께서 뜻밖의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서아야, 내 생일이니까 우리 집에서 상 차려줄게. 지훈이랑 같이 오너라.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다정한 목소리가 오히려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동안의 냉대를 생각하면 믿을 수 없는 호의였죠. 혹시 마음을 여신 걸까? 어쩌면 내가 너무 예민하게 군 것일지도 모른다는 작은 희망을 품고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식탁에는 정말 제가 지난번에 무심코 좋아한다고 말했던 음식들이 가득 차려져 있었습니다. 우리 며느리 생일인데 이 정도는 해줘야지. 박 여사는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고 강지민 역시 새언니, 이 케이크 정말 예쁘죠? 제가 특별히 주문했어요 라며 살갑게 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정말 감동했습니다. 어쩌면 모든 것이 제 오해였을지도 모른다고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죠.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식사를 마치고 박 여사께서 말했습니다. 남자들은 거실에서 차나 마시라고 하고 우리 여자들은 설거지나 할까? 제가 하겠다고 나섰지만 박 여사는 굳이 셋이 같이 하자며 제 등을 떠밀어 부엌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설거지가 시작되자마자 그들만의 언어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제 생일 챙겨주느라 정말 피곤해 죽겠네. 겉으로는 좋은 척해야 하니까. 박 여사의 목소리였습니다. 강지민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체면은 차려야죠. 저렇게 좋아하는 걸 보니 바보는 바보인가 봐요. 적어도 설거지는 시킬 수 있으니까 다행이에요. 모든 것이 연기였습니다. 생일상도 웃는 얼굴도 다정한 말도 전부 가짜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당하고만 있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시댁으로 오기 전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남편에게 문자를 보내두었습니다. 8시쯤 부엌으로 와줘. 무슨 일이냐고 묻지 말고 그냥 설명은 나중에 할게. 그들이 한창 저를 칭찬하는 줄 알고 있을 거라며 낄낄거릴 때 부엌 문이 열렸습니다. 뭐 도와드릴 거 있나요? 미국 유학까지 다녀와 영어가 유창한 강지훈이었습니다. 그의 등장과 함께
부엌의 모든 소음이 멎었습니다. 강지훈이 부엌으로 들어서는 순간 즐겁게 울리던 그릇 소리가 멎고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박 여사와 강지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지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강지훈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는 활화산처럼 들끓고 있었습니다. 박 여사는 당황하며 아니다. 그냥 서아가 일을 잘 도와줘서 칭찬하고 있었다. 라고 얼버무리려 했지만 강지훈은 속지 않았습니다. 저한테 그런 식으로 말씀하신 겁니까? 제 아내가 영어를 못 알아들을 거라고 생각하고 바로 옆에 세워두고 모욕하신 거냐고요. 그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모든 진실을 알게 된 강지훈은 분노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자신의 어머니와 여동생에게 단호하게 선언했습니다. 앞으로 서아에게 이런 식으로 대하시면 저희 두 사람 다시는 이 집에 오지 않겠습니다. 서아는 제 아내이고 이 집안 사람으로서 존중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박 여사는 뒤늦게 내가 잠시 실수했다며 사과했지만 그 사과에는 진심이 담겨 있지 않다는 것을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며칠 후 시아버지이신 강 회장님께 전화가 왔습니다. 서아야, 미안하다. 내가 집안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해 이런 일이 생겼구나. 늘 저를 따뜻하게 아껴주시던 분이었습니다. 학벌이 뭐가 중요하냐? 사람이 중요하지. 너는 정말 좋은 아이다. 강 회장님의 진심 어린 사과에 저는 겨우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얼마 후 강 회장님의 칠순을 맞아 가족여행이 계획되었습니다. 저는 내키지 않았지만 이번 기회에 가족이 화합했으면 좋겠다는 강 회장님의 말씀과 이번에는 괜찮을 거야. 엄마랑 지민이도 크게 반성하고 있어라는 강지훈의 설득에 마지못해 따라 나섰습니다. 어쩌면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강 회장님의 노력을 봐서라도 그들의 변화를 믿어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희망은 산산조각 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푸른 나무와 맑은 공기로 가득한 펜션에 도착한 오후, 저는 테라스에 앉아 두꺼운 영어 원서를 읽고 있었습니다. 클라우드 보안 기술에 관한 전문 서적이었습니다. 그때 강지민이 다가와 제 책을 힐끗 보더니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어머, 새언니가 영어책을 다 읽으시네요? 고등학교만 나온 사람이 이런 어려운 책을 이해나 할 수 있을까요? 혹시 그림만 보고 계신 건 아니죠? 조롱 섞인 목소리가 계속되었습니다. 모르는 단어 있으면 저한테 물어보세요. 저는 영문학 전공이잖아요. 저는 대꾸할 가치도 느끼지 못하고 조용히 책만 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강 회장님께서 테라스로 나오셨습니다. 강지민의 말을 전부 들으신 것이죠. 평생 온화하시던 분의 얼굴이 분노로 붉게 물들었습니다. 강지민, 너 지금 뭐 하는 짓이냐? 내 새언니에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천지를 울리는 듯한 불호령이 떨어졌습니다. 강지민이 변명하려 했지만 강 회장님의 분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 새언니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도 모르고 그깟 학벌 따위로 사람을 무시해 혼자 힘으로 사업을 일구고 내 오빠까지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이다. 너 같은 딸은 필요 없으니 다신 우리 집에 발도 들여놓지 마라. 강 회장님의 일갈에 강지민은 울면서 방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강지훈에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시댁 모임에 나가지 않겠다고. 더 이상 이런 모욕을 견디며 살고 싶지 않다고. 강지훈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미안해. 서아야. 내 가족 때문에 너를 이렇게 힘들게 해서 내 뜻대로 해. 내가 지켜줄게. 그날 이후 저는 시댁과 거리를 두었습니다. 오직 제 일에만 집중하며 스스로를 지켜내기로 결심했습니다.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제 자신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실력으로 세상에 저를 증명해 보이고 싶었습니다. 시댁과의 교류를 끊고 몇 달이 흘렀습니다. 저는 일에만 몰두했고 마침내 해외 고객과의 큰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그 성과를 인정받아
미국에서 열리는 국제학술대회에 발표자로 초청받는 영광을 안게 되었죠. 제가 밤낮으로 매달려 개발한 보안 해결책에 대해 전 세계 전문가들 앞에서 발표하는 자리였습니다. 성공적인 발표 이후 여러 대학에서 강연 요청이 쇄도했습니다. 그 중에는 국내 최고의 명문대로 꼽히는 한국대학교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제가 감히 그런 곳에서 강연할 자격이 될까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강지우는 당신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데 당연히 해야지라며 제 등을 떠밀어 주었습니다. 그의 격려에 용기를 내어 수락했습니다. 그런데 강연 날짜가 다가왔을 때 강지훈이 무심코 던진 한마디에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런데 그 대학교 지민이가 다니는 곳 아니야? 생각지도 못한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약속한 강연을 취소할 수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잘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들에게 저의 진짜 모습을 보여줄 완벽한 기회였으니까요. 강연 당일 저는 가장 아끼는 정장을 차려입고 한국대학교로 향했습니다. 강의실로 가는 길 화장실에 들렀다가 복도에서 강지민과 정면으로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자마자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 새언니가 여긴 어쩐 일이세요? 이런 고급 강연을 알아들을 수는 있으시고요. 청강생은 뒤쪽에 앉아야 하는 거 알죠? 저는 그저 옅은 미소와 함께 대답했습니다. 곧 알게 될 거예요. 강의실 앞까지 따라온 강지민은 제가 교수들 앞에서 무슨 망신을 당할지 기대하는 눈치였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저를 향한 경멸과 무시가 가득했습니다. 강의실 안은 이미 많은 교수와 대학원생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묵직한 학구열이 공간을 채우고 있었죠. 강지민은 뒤쪽에 자리를 잡고 앉아 계속해서 저를 비웃는 눈으로 쳐다봤습니다. 사회자가 단상에 올라 오늘 특별 강연을 해주실 분을 소개하겠다고 말했을 때까지도 강지민은 제가 청강생인 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미국 국제학술대회에서 최우수 발표상을 수상하며 주목받은 혁신적인 정보, 기술 해결책을 개발하신 윤서아 대표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사회자의 소개가 끝나는 순간 강지민의 얼굴이 새하얗게 굳어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강의실 안에서는 박수갈채가 터져 나왔지만 그녀만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단상으로 걸어가며 강지민을 힐끗 보았습니다. 그녀는 입을 벌린 채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듯했죠. 저는 마이크 앞에 서서 인사를 건네고 제가 어떻게 독학으로 프로그래밍을 배웠는지,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지금의 성과를 이룰 수 있었는지에 대해 차분히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대학 교육을 받지 못했지만 그것이 제약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간절한 마음으로 공부했고 실무에서 직접 부딪히며 배운 것들이 더 큰 자산이 되었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되자 교수들의 전문적인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모든 질문에 자신 있게 대답했고 영어로 질문하는 외국인 교수에게는 유창한 영어로 답변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강지민의 얼굴은 점점 더 굳어갔습니다. 강연이 모두 끝나자 저를 무시하던 강지민과 뒤늦게 연락을 받고 달려온 박 여사가 제게 다가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아첨을 늘어놓았습니다. 바로 그때 강지민의 동료 교수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네요. 강지민 선생은 정규 교수가 아니라 시간 강사인데 이런 분이 가족이라면 왜 이력서에 안 쓰셨을까요? 시간 강사라니요? 우리 지민이는 교수라고 했는데요. 박 여사의 떨리는 목소리에 강의실 복도는 싸늘한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동료 교수는 멋쩍은 표정으로 설명했습니다. 강지민 선생은 작년부터 저희 학과에서 시간당 강의료를 받고 수업하는 시간 강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거짓이었습니다. 강지민은
대학원 졸업 후 몇 년간 취업을 못하다가 겨우 시간 강사 자리를 얻었고 가족에게는 정규 교수라고 속여왔던 것입니다. 박 여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럼 내가 그동안 서아를 무시한 건 너도 별 볼 일 없으면서 그들의 추악한 민낯을 더는 지켜볼 이유가 없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등 뒤로 모녀의 처절한 비명이 들려왔지만 이상하게도 통쾌함보다는 깊은 허무함이 밀려왔습니다. 복수를 위해 달려온 것이 아니었기에 그들의 무너진 모습이 제게 승리감을 안겨주지는 못했습니다. 그저 거짓으로 쌓아 올린 삶의 끝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목격한 씁쓸함만이 남았을 뿐입니다. 며칠 뒤 강지훈을 통해 충격적인 소식이 연이어 들려왔습니다. 강지민이 그동안 발표한 논문 대부분이 다른 연구자의 것을 교묘하게 표절한 것이었으며 해외 학술지에 실렸다고 자랑하던 논문 역시 존재하지 않는 가짜였다는 사실이 학교 자체 조사를 통해 밝혀졌다는 것이었습니다. 학력 사기와 연구 부정 행위가 모두 드러나면서 그녀의 박사 학위는 결국 취소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박 여사는 충격으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했고 모든 사실을 알게 된 강지민의 남편은 곧바로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거짓으로 쌓아 올린 위태로운 성은 한순간에 먼지처럼 무너져 내렸습니다. 며칠 후 병실에서 박 여사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과거의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이 쇠약하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아야, 내가 다 잘못했다. 내가 사람 보는 눈이 없었어. 내가 진짜 보석 같은 아이였는데 내가 껍데기만 보고. 그녀는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습니다. 저는 잠시 침묵하다가 차분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사과는 받겠습니다. 하지만 용서는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받은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을 겁니다. 앞으로는 지훈 씨를 통해서만 안부를 전해주세요. 진심이 담기지 않은 사과를 강요하고 싶지도 얄팍한 동정심으로 관계를 이어가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것이 저 자신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진정한 품격은 졸업장이 아닌 인격에서 나옵니다. 사람을 향한 존중이 없는 지식은 오만일 뿐이라는 것을 그들은 너무 늦게 깨달은 것입니다. 저는 이 모든 시련 속에서 저를 믿고 묵묵히 곁을 지켜준 남편 강지훈의 사랑 덕분에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의 사랑은 학벌이나 배경을 따지지 않는 오직 윤서아라는 사람 자체를 향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저를 지켜준 가장 단단한 방패였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상처받지 않습니다. 제 가치는 제가 스스로 증명하며 진정으로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제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저녁 노을이 아름답게 번지는 사무실 창가에 서서 도시의 불빛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어느새 다가와 제 어깨를 감싸 안은 강지훈의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이제 다 괜찮아. 그의 따뜻한 한마디에 모든 아픔이 녹아내리는 듯 했습니다. 저는 그를 돌아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진짜 품격과 지켜주는 사랑이 무엇인지 저는 이제야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을 울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